자, 반갑습니다. 어, 지금 또 뭐 계속 비대면으로 이어지는 수업입니다. 자, 지난 차시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왜 인공지능을 배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음, 어, 뭐 여러분도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 많이 뭔가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 그래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어, 이제 원리, 그죠? 그것에 대한 어떤 원리, 그 다음에 수학, 그죠? 그 다음에 코딩, 그죠? 뭐, 요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하나의 그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뭐 해놓은 그, 예를 들면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냥 명령어를 입력해서 실행해 보니까 되더라. 라는 것은 사실은 경험이죠. 근데 이제 그 경험을 이해를 하고 뭔가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하면 결국 이렇게 거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먼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경험을 하고 관심 있는 분야로 거꾸로 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이제 경험을 한번 해봐라 라는 거죠. 지금 수강생 중에서는 지난 학기에 뭐 이한성 교수님 통해서 또는 연구실에서 또는 과제를 통해서 또는 캡스톤을 통해서 뭔가 경험을 해본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 경험이 결국 헛된 게 아니라 당연히 그죠? 여러분이 좀 더 원리를 찾고 수학을 찾고 코딩을 찾는 어떤 어, 동기부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이 충분해지면은 이제 원리를 이제 사실은 이제 경험이 충분해지면은 원리를 이제 증명하는 그죠? 증명하는 수학 그죠? 그리고 직접 코딩을 하기를 이제 바라길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요 경계선이 이제 학생들한테 바로 요 부분을 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먼저 이제 경험을 해봐라 이 소리겠죠. 그래서 어 결국은 여기에 보면 뭐 우리가 여기는 뭐 이제 우리 어떤 데이터를 생성해내고 뭔가 원리를 하는 걸 보고 뭐 생산이라고 보고 여기는 그걸 생산된 것을 사용하는 소비라고 본다면 보통 여러분이 이제 흥미를 가지는 것은 이런 소비 쪽에 먼저 가지고 그리고 그게 동기부여가 되면은 이제 생산 쪽으로 넘어오면서 원리, 수학, 코딩 등을 이제 그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 코딩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아직 뭐 툴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뒤에 가면서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뭐 지난 학기에 공부한 그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제 시작을 하겠지만 일단은 수업 시간에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손을 얼굴에 그죠? 손을 얼굴에 대는 습관이 있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그죠? 대는 습관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습관을 고치는 그죠? 이 습관을 고치는 이제 우리가 앱을 만들고 싶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즉 뭐 아니면은 뭐 앱이라는 단어보다는 어쨌든 손을 얼굴에 대는 습관을 고치고 싶다. 이게 이제 아이디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손을 얼굴에 대는 습관을 고칠까? 여러분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
스마트폰에 있는 어떤 카메라를 보여주고, 그죠? 앱을 개발해보자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앱에서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대지 마세요 라고 뭐 메시지를 띄워주든지 뭐 진동을 하든지 이런 어떤 감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운 거는 이제 앱 파트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기술 파트는 뭡니까? 얼굴에 손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죠? 이제 경험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판단이라는 어떤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뭐 머신러닝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그죠? 뭐 데이터 셋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학습시키는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모델을 만드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이제 해보고는 싶은데 공부할 길은 멀고, 그죠? 그래서 이제 먼저 경험을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그죠? 그 손 모양을 이제 인식시키고, 그죠? 손 모양을 인식시키고, 그 다음 학습을 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결과를 활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런 식의 앱을 하나 만들 때 이런 과정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죠? 그리고 이런 걸 같이 프로그램 엮어가지고 이게 앱스토어에 업로드 되면, 그죠? 뭔가 뿌듯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그죠? 경험을 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어떤 거다, 뭐 이런 걸 전반적으로 뭐 이해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 사이트에 한번 접속을 해봅시다. 이미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죠?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사이트에 한번 접속을 해봅시다. Teachable Machine with Google이라는 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죠? 요 사이트. 그죠? 요게 이제 현재 운영되는 사이트인데, 그죠? 이게 뭐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있습니다. 그죠? Teachable Machine. 그죠? 지금 여기, 여기에서 보듯이, 그죠? 여기에서 보듯이, 그죠? 여러분이, 어떤 목소리나 또는 뭐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직접 머신러닝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rain a computer to recognize your own image, sound, and pose. 그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이트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a fast, easy way to create machine learning models for your sites, apps, and more. 그죠? No expertise or coding required. 여러분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코딩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한번 해볼 수 있는 어떤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자, 그러면은 이제 get started를 누릅니다. 이렇게. 자, teachable with google.com입니다. 그죠?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어떤 걸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저도 뭐 요 사이트는 뭐 잘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딱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정말 참, 그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인공지능 프로젝트라는 개념에서
뭔가를 했을 때 이런 사이트를 제작하는 것도 하나의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글이 하는 것 있죠. 구글이 하는 것을 흉내내서, 그죠? 흉내내서 여러분이 프로젝트로 세팅해서 그 기술을 공부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젊기 때문에 그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들 있죠. 그죠? 뭐 그런 것들도 충분히, 그죠? 테스트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이미지 프로젝트, 오디오 프로젝트, 포즈 프로젝트인데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요 세 가지를 지원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리고 more coming soon, 뭐 다른 것들도 앞으로 나올 거다라는 거고요. 일단 우리는 이미지 프로젝트만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물론 여러분은 뭐 오디오라든지 포즈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일단 그죠, 이미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미지 프로젝트에 오면은 크게 요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는 클래스,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류, 그죠? 여러분,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분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은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델을 직접 뭔가 밖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여기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아까 그 지금 요 영상에서 보듯이 이렇게 손을 갖다 댄다, 손을 갖다 대지 않는다를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가장 심플하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첫 번째 분류는 뭐예요? 손이 얼굴에 있는 것. 그죠? 손이. 그죠? 손이 얼굴에 있는 것.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뭔가 올려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하느냐? 혹시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이 데이터셋을 또 만드는 직장이 있겠죠. 그죠? 전문적으로. 그런 직장도 상당히 뭐 고가의 직장일 것 같아요. 그죠? 고액의 연봉의 직장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셋을 공급받아서 머신러닝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는 딥러닝 쪽에 일하시는,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어떤 영역에 일하시는 분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받아서 마지막 유저단의 뭐 앱이라든지, 그 다음에 웹이라든지 이런 걸로 연계지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는 직군들, 그죠? 직업들이죠. 뭐 그렇게 충분히 다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우선 손이 얼굴에 있는 사진이라기보다는 어, 경우, 즉 손이 경우라고 할게요, 저는. 그죠? 그 다음에 어, 손이 얼굴에 없는 경우, 뭐 이렇게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클래시피케이션게 이렇게 좀 분류를 했다는 소리죠, 그죠? 나눈 겁니다, 그죠? 물론 앞으로 여러분 뒤에서 그 하여튼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올 텐데 어쨌든 자, 손을 얼굴에 대는 경우와 대지 않는 경우 뭐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손을 얼굴에 대는 경우를 웹캠을 통해서 또는 이미 사진이 있다면, 그죠? 이건 테스트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데이터가 많아야만, 그죠? 이런 데이터가 많아야만,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쉽지 않은 파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웹캠으로 해볼게요. 자,
웹캠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미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아마 안 된다라고 하는데 조금 난감합니다. 잠깐 카메라를 사용을 중단시키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멈추는 방법이 녹화를 하면서 멈추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게 멈췄습니다. 아, 멈췄네요. 자, 녹화는 계속되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웹캠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제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뭐 상식적이죠. 그죠? 웹캠이 동시에 두 개의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당연하겠죠. 그, 채널을 차지한다는 표현이고, 그 라인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손을 얼굴에 대는 경우니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홀드 투 레코드 하기 위해서 뭐 홀드 해라라고 나오죠.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걸 누르면서 막 뭔가를 합니다. 자,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누르고 있는 동안 이렇게 사진이 주르륵 찍힙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중에 테스트 해보면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객체를, 그죠? 우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맞게, 분류에 맞게 잘 이제 데이터를 넣을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의 뭐 장난 아닌 장난을 해봤습니다. 그죠? 해봤고, 자, 뭐 이렇게 드라이브에 넣을 수도 있고, 그죠? 다 지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X를 누르겠습니다. 누르면 이쪽 영상은 닫히겠죠. 그러면 이제 웹캠에서 약 200여 개의 얼굴이 있는, 그죠? 얼굴에 손이 있는 사진. 여기서 개별로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개별로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가지고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게 잘못된 이미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손이 얼굴이 없는 경우가 여기 올라가면 확실히 인식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역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미리 경험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 이 티처블 머신 사이트의 장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손이 얼굴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어, 이게 뭐 좀 약간 웃기는 영상 같지만 그죠? 뭐 다른 뭐 저작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다른 사람 걸 가지고 오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직접 이렇게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양한 분류를 계속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런 티치블 머신 가지고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가기 위해서 먼저 경험을 해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는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즉, 이 클래스를 이렇게 쭉 분류를 하는 설계의 경험, 그죠? 어떤 영역이나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많은 교수님들이 쓰는 또는 대가들이 쓰는 논문에는 어떻게 이걸 분류를 할 것인가, 그죠? 그 분류하는 것에 따라서 또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또는 뭐 하여튼 학습 이론에 따라서 인식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면서 좀 하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럼 단순합니다. 어드밴스드를 보면 쭉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죠? 에포크라든지 배치 사이즈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용어들은 후에 또 공부를 합니다. 그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어, 한 단계, 이미지 하나에서 끝까지 가는 이 단계, 그죠? 원의 폭이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들면 10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 10개를 한번 가는 단계. 그죠? 이게 원의 폭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몇 번 학습을 시킬 거냐. 반복해서. 그죠? 그 에포간 결과를 다시 받아들이고 그걸 반영해서 또 하는 그런 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은 이제 머신러닝을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니까 물론 다른 과목에서도 배우겠지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자기 과제를 가지고 직접 해보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이해하면서 자기 개념을 같이 엮어가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는 다시 켜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다시 켜고요. 이제 이제 카메라는 이미 사용했으니까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트레이닝입니다.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은 자, 그죠? Preparing Training Data. 지금 학습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리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심을 부려가지고 수만 개, 수천 개를 하면 굉장히 오래 기다리겠죠. 그죠? 뭐 200개 정도 데이터쯤이야. 그죠? 뭐, you must leave this tab. 어쩌고저쩌고. 그죠? 오케이. 자, 트레이닝 하는 게 이제 보이죠? 그죠? 요 트레이닝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인공지능 서버, 그죠? 우리 과에, 그죠? 컴퓨터공학과에 이제 인공지능 서버가 들어왔고, 3층에 여러분을 이런 걸 하기 위한, 그죠? 컴퓨터가 지금 들어와 있죠. 저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고, 그죠? 자, 또 카메라를 못 쓰니까 어떻게 되죠? 얘가 또, 그죠? 스탑 시키겠습니다. 자, 웹캠. 자, 이제 웹캠 켜졌죠. 자, 여기에서 조금 좀 줄일까요? 쪽으로 갈까? 자, 지금 여기 보세요. 학습을,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죠? 확률이, 그러니까 데이터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얼굴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자,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거의 100% 인식하죠.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소리겠죠. 사진에. 그렇죠? 데이터에 있었다는 소리죠. 손에 얼굴을 대는 경우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경우면 이걸 이제 여러분의 앱으로 연결을 시키고 이게 앱 프로그램으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 수준에 문제가 생기겠죠. 여기에 그 프로젝트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창업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과연 사람들이 어떤 게 필요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엑스포트 모델 해가지고 그죠? 엑스포트
텍스트 모델 해가지고 여기에 그죠? 다운로드도 할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 좀 잡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모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케라스 그죠? 그 다음에 텐서플로 라이트 아직 저는 뭐 요거 가지고 뭐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죠? 해보지는 않았는데 기회가 된다면 그죠? 이런 걸 여러분이 직접 그러니까 코딩하고 만들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직접 밑에 이런 코딩을 직접 간단하게 만들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최종 디바이스까지 여러분이 결과를 내보낼지, 그죠? 충분히 이런 건 가능하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이제 티처블 머신이라는 글로 가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자, 물론 이미 여러분은 경험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죠?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티처블 머신 사이트를 보면 그죠?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보면은 신기하고 이제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방법들이나 공부를 여러분이 이제 해보고 싶다라는 열정이 생겼을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티처블 머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아까 소비와 생산의 입장에서 뭔가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해보고 싶다. 그죠?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죠? 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욕구가 어떻게 됩니까? 공부 쪽으로. 그죠? 아까 얘기한 원리, 수학, 코딩 쪽으로 이어져야 되고 머리가 빈 상태 뭔 소리냐면 창의력이나 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없으면 그걸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공부가 하기 싫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밤샘이 하면서 뭔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동기부여가 바로 그죠? 이런 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경험입니다. 자,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하고 또 계속 다음 차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